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남원 지역 관광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원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은 군산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마다 특정 품목을 내세운 할인 행사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온 한 유통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돼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바로 롯데마트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갑질이 있었는지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의 한 돼지고기 가공업체입니다. 한때 매출이 연간 680억대에 이를 정도로 건실했던 중소기업인데 롯데마트에 납품을 한 이후로 법정 관리까지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마트 측이 각종 할인 행사에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납품을 하게 하거나 직원을 상시적으로 데려다 쓰고 비용은 업체에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로 인한 손실액이 109억 원에 이릅니다. 단가도 원가 이하로 후려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또 보존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믿고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간 이런 식으로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종업원 2,700여 명을 파견받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비용,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 개발 비용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와 함께 411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후 단일 업체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자기네 비용을 좀 전가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재를 했다는데 좀 의의가 있고 좀 이런 것들이 다른 마트한테도 좀 퍼져서 이번에 드러난 피해 업체는 5곳이지만 손실을 보고도 신고하지 못한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 또한 성장했었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했었고 정말 경제성장에 이바지된 인재들인데 다 무너집니다. 롯데마트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가 유통업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2달 전 남원의 한 관광단지 공사장의 비탈면이 무너져 내린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해온 주민들이 남원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남원 금강마을 인근에 들어설 관광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때 업체가 제시한 도면대로라면 마을과 인접한 공사구역 외곽에는 최대 10m 높이의 옹벽이 설치돼야 합니다.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용도인데 정작 현장에는 잔디만 심어져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산사태 재난이 난 지역인데 그래서 반드시 옹벽 보강토를 먼저 설치하고 성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프장에 조성하고 있는 저류지도 환경평가서에서 약속한 3m를 훨씬 초과했고 흙더미도 수십 미터 높이로 매우 가파르게 쌓여 있다며 재해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장마철에는 토사가 마을 주변으로 4차례나 흘러내려 주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자 남원시가 전문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출을 시키지 못한다. 어쨌든 간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걸 못 해준다면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결국 공사는 지속됐고 주민들은 부실공사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설계서를 공개해 잘잘못을 따져보자고 제안하고 나섰는데 남원시는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고 준공검사를 통해 의혹을 불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준공까지 3년 정도 시간이 있다며 주민 요구사항인 옹벽 설치는 시공사와 조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공사라는 것은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전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검토를 했고 나머지 이제 그 형상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옆에다가 성토를 해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무시한 개발은 있을 수 없는데 시가 개발 행위를 승인하고 관리 감독은 나몰라라 했다며 시장과 시청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남원에 조성 중인 관광단지 인근 주민들이 공사 피해를 호소하며 남원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장 토사 유출로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보안 대책에 소극적인 남원시를 고발하고 전북환경청에 행정 조치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30여 단체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낸 것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의 소수자 인권 보장 노력을 뒤집고 있다며 조배숙 의원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정부 발표 1년 만에 표류할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인프라 구축 비용을 민간에게 과도하게 떠넘긴 사이 전기 가격은 크게 떨어져서 사업성마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부와 힘을 모았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 민측위원들이 우려를 쏟아냅니다. 만경강 방수제를 따라 송전선로 16km를 까는데 한전이 아닌 민간과 전라북도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계획됐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격겁의 사업성 악화 요인에 가로막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공사비 5조 8천억 원 가운데 16%인 8,800억 원이 송전선로 비용. 언젠가는 한전이 가설할 송전선로를 민간에 부담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지적입니다. 말로는 국책사업이라면서 각종 부담을 전가하고 발전 매출의 3%를 새만금 매립 비용으로 징수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2중, 3중의 과도한 부담과 REC 가격의 하락 추세 등 일련의 조건과 상황이 이처럼 민간 위원들이 나선 것은 사업의 상당량을 자치단체에 배정한 데다 전기 가격 하락도 심상치 않기 때문. 태양광 전기 공급량 증가로 REC라고 부르는 전기 공급 인증서 가격이 3년 만에 66%나 떨어져 위험이 너무 커졌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민간 위원들의 주장에 공감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악화나 불확실성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나 이런 부분들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을 해달라고. 사업 발표 이후 1년 동안 사업자가 확정된 것은 전체 3기가와트 가운데 3%인 90메가와트. 새만금 개발과 신재생 진흥에 2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던 태양광 발전이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법원이 군산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시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이번 결정이 1심인데다 피해배상 문제까지 얽혀져 있어 향후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송인호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 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2005년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겠다며 산자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은 부지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도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지만 군산시는 미세먼지 배출로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자치단체가 주민 건강권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군산시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라며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산시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가 아니면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 화력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같이 불허가 입장을. 하지만 기존의 건축 허가까지 받은 SMG 화력발전소는 군산시가 패소하면서 가동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산자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무조건 허가해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점을 증명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의 입장에 정확히 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업체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인데다
발전소 부지를 구입해 놓고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손해배상도 예상돼 앞으로도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지역에서는 모두 12개의 화력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5년 동안 1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향후 5년 안에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로 2024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농축산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와 암모니아 관리 강화, 공공기관 직원 경유차 제로화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열차 운행이 전국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내 호남선과 전라선 그리고 장항선 열차 운행률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현재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정상화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역의 호남선 KTX 승강장입니다. 평소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파업이 시작된 뒤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열차 운행이 취소되자 매표소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부 승객은 다음 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에서 2시 차를 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열차가 중지가 됐네요. 업무도 제대로 못 보고 내려가서 또 할 일도 있는데. 차편을 마련하지 못한 승객들은 기차 이용을 포기한 채 고속버스로 갈아타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철도 파업한다 그래서요. 불편할까 봐 아예 그냥 버스 타고 가려고. 철도노조 파업으로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등 도내 3개 노선의 운행률은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익산에서 용산으로 가는 호남선 KTX는 하루 3차례 모두 운행이 중지됐고 목포와 여수에서 서울을 오가는 전라선과 장항선 열차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자회사 소속 승무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SRT 통합 등입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라며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과 약속한 인력 충원과 고속철도 통합에 대해서 이행하라. 노사 모두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청 행사마당에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내년 1월 말까지 73일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78억 1,800만 원이며 목표액의 1%가 쌓이면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갑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회 합의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지 않은 채 남북 관계가 엄중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 사업으로 유엔이나 미국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며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24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텍스 등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86억 원에 달하는데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과 법인 해산 등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폐지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전국 단위 모집인 자율중학교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반 교에 비해 신입생 선발 등 특권을 누려온 화산중과 영선중을 포함한 도내 6개 자율중학교에 대해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예 기간을 거쳐 폐지에 들어갑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이들 6개 중학교의 폐지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BTL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대주주단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